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법사위는 오늘 지난 물난리 때 실종자 수색을 하던 해병대 최수근 상병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박정훈 수사단장입니다. 전 수사단장이죠. 박정훈 수사단장이 항명을 했다. 아니다. 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 이 최수근 상병이 숨진 데 해병대 그 지휘계통에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걸 밝히는 수사입니다. 이걸 놓고 항명이다, 아니다, 외압이다 이런 각종 논란 이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법사위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의 김의겸이가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한 기록이다라고 하면서 이 수사 기록이라고 하면서 수사 기록을 손으로 들고 흔들고 그 수사 기록을 읽었습니다. 이 수사한 기록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 수색 작업에 참여했던 해병대의 병사들이 진술한 이런 내용들 수사 기록을 읽었습니다.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군사 기밀, 수사 기록 이 모든 것은 법령상 기밀입니다. 이걸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그래서 당장 같이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자료를 어디에서 구입을 했느냐? 그게 어떻게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밀이 수사 자료가 어떻게 김의겸 손에 들어갈 수가 있었느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김의겸이 계속 수사 기록이다라고 흔들면서 수사 기록을 읽기까지 했습니다. 국회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이고 법무부 차관 간부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김의겸에 대해서 수사 기밀 유출 이걸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고발을 하면 수사를 해서 김의겸은 최고 징역 2년형을 받게 됩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나 이 상임위에서 하는 말은 모두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기밀,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국회 어디에도 국회의원 누구도 이런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의겸이 정말 무지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이고요. 지금 이 박정훈 수사단장, 전 수사단장입니다. 지금 해임이 됐습니다. 항명을 한 것이냐, 집단 항명을 했느냐, 아니면 외압이 있었느냐, 대통령실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외압이냐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많은 논란이 있는데 오늘 김의겸이 이 수사 기록까지 들고 있었다라는 걸로 봐서 이제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박정훈이 민주당과 결탁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지난 10일 동안 시끄러웠는데 제가 송은재TV를 통해서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대통령실에도 제가 취재를 했고 장성급 군 쪽에도 취재를 했습니다. 제 판단은 지금 뭐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먼저 사건부터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집중호우 때 실종자 수색을 할 때 해병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수근 상병이 수색 작업을 하다가 숨졌습니다.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느냐? 당연히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을 맡은 게 박정훈이었습니다. 이 수사단에서 수사를 해서 경찰에 이 수사 기록을 넘겨야 합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경찰에 이첩을 했습니다. 넘기기 전에 차관, 장관까지 모두 결재를 맡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다시 경찰에 넘긴 그 사건을 다시 받아와라. 이게 8명을 모두 과실치사로 하는 것은 좀 심한 부분이 있다. 이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가져오게 되면서 갑자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 뭐 이런 논란까지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나서서 이게 여당 쪽에서는 박정훈 수사단장을 비롯해서 이 수사단이 항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그러니까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첩시키지 말라라고 했는데
박정훈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명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야당 쪽에서는 이 수사단에서 제대로 수사한 것을 경찰에 넘겼는데 이미 그 뒤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다시 받아오라라고 하니까 이건 외압이 있은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가짜 뉴스냐 아니냐 지금 판별하기도 힘든 부분들입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김태효 1차장과 지금 해병대 1사단 지휘관인 임성근 사단장이 과거에 MB 시절에 같이 청와대에 근무한 인연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를 제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확인한 결과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은 이 사건이 이첩되는 것을 과정을 보고만 받았을 뿐이다. 개입할 이유도 없고 개입할 의도도 없다. 확인이 됐습니다. 군 관계자들, 장성급들에게 확인을 하니까 이건 그러니까 국방부 차관이나 장관이 명령 보고 개통 체계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걸 경찰에 이첩을 하기 전에 분명한 지시를 해서 이첩을 못하도록 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 이첩이 된 것이면 이제 경찰 수사에 맡겨두는 이게 맞았는데 뒤에 가서 이제 경찰에 이첩한 자료를 다시 가져오라라고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진 부분이 있다. 의혹이 불거진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이 좀 어려웠던 부분은 이게 민주당이 뭐 다른 사건 사고처럼 이걸 키워야 될 이유도 그렇게 없고 민주당이 이걸 키울 수 있는 어떤 소재도 아니다. 적절한 소재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당 쪽에서도 이 군사와 관계되는 부분이어서 군대의 명령 개통의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질 사안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훈은 방송에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KBS까지 출연을 하면서 외압이 있었다. 자신이 뭐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항명하는 이런 인터뷰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박정훈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니까 또 박정훈은 자신은 뭐 정치의 뜻은 없다. 뭐 이렇게까지 복잡해졌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방송하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이 사건을 알고 판단을 하지 않으면 최수근 상병, 고인이 된 또 최수근 상병의 유가족들에게 혹시나 누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김의겸이 어떻게 해서 박정훈 수사단이 수사한 수사 기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결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이건 국민의힘에서 바로 고발을 하면 징역 2년형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고 김의겸은 뭐 말 그대로 딱 걸려든 겁니다. 무식해서 걸려든 겁니다. 김의겸은 자료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또 자료를 들고 읽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김의겸은 최고 징역 2년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김의겸과 이 해병대의 박정훈 수사단이 결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결탁이 되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달라라고 해서 수사 기밀, 수사 기록을 줄 수는 없습니다.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안에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결탁이 아니고서는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박정훈의 주장이 틀렸다. 이건 항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외압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 차관이 명령 개통에 혼선을 빚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 책임은 국방부 장관 차관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항명은 분명해 보인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민주당 쪽과 결탁이 되어 있었다. 김의겸과 결탁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의겸이 최근에도 유튜브에 나와서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 나와서 계속 이럽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린 부분, 청담동 술자리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빨리 재판이 진행되도록 힘 좀 써달라 이렇게 깐족거렸습니다. 김의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에 조사도 받았습니다. 김의겸이 참 파렴치범입니다. 그 부분은 김의겸이 그 말을 한 당시에 바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도 아닌 기자 출신인 김의겸이 이런 주장을,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은 가짜뉴스다라고 했습니다.
의도적인 거짓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김의겸은 곧바로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빠져나가는 구멍도 알았을 겁니다. 기자 생활을 저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기자로서 어떻게 빠져나간다라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더 나쁜 겁니다. 알면서 지금 거짓말을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입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김의겸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녹취록, 그 현장에 있었다는 그 여성의 자기 남자친구에게 거짓말한 그 녹취록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보건대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술자리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김의겸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할 겁니다. 흔히 기자들이, 아주 나쁜 기자들이 의도적으로 이 허위 뉴스, 가짜 뉴스를 보도하고 난 다음에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정말 열심히 확인하고 팩트 체크를 했는데도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 기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김의겸이 기자 출신이고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김의겸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경호 부분이라든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함께 변호사 30명과 청담동에서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이 팩트 체크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그걸 하지 않고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녹취록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유튜브에 나와서 한동훈 장관에게 깐족거리고 놀리고 농담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김의겸 이 부분에서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에 딱 걸려든 겁니다. 국민의힘이 김의겸을 바로 고발 조치해야 됩니다. 수사 기밀을 들고 있었고 이 수사 기록을 읽었습니다. 수사 기록을 받은 게 확실합니다. 김의겸은 2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이 부분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렴치의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